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카메라와 렌즈를 도둑 맞았어요. 그동안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던 카메라와 렌즈는 파나소닉 S5와 2405 렌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와 렌즈를 집 앞에서 도둑 맞았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동안 파나소닉 유저였습니다. 파나소닉 S1부터 파나소닉 S5까지.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카메라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니. 10년 만에 소니로 기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나소닉 유저가 소니로 기변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솔직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캐논, 니콘, 파나소닉에서 소니로의 기변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제 카메라를 훔쳐가신 분도 훔쳐가신 파나소닉 S5와 소니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파나소닉에서 소니로의 기변, 그 첫 번째 장점은 역시 동영상 오토포커스입니다. 소니 하면 동영상 오토포커스죠. 그리고 파나소닉 하면 또 동영상 오토포커스였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솔직히 파나소닉 S5와 소니 α7 M4의 이미지 퀄리티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동영상 오토포커스 그것 하나만으로 카메라에 대한 만족감, 격이 달라졌어요. 사실 S5를 사용할 때는 정말 급한 상황이나 관광 렌즈가 아니고서는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MF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고정된 단순한 리뷰를 촬영할 때도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아닌 포커스를 맞추고 MF로 바꾼 후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와블링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저도 혼자 영상을 촬영할 때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분이 필요했어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냥 촬영합니다. 소니의 오토포커스를 믿는 거예요. 그만큼 소니의 동영상 AF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동영상 AF가 좋아지니 기존에는 시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삼양 35-150에 100mm f2.8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100mm의 망원, 거기에 2.8이라는 얕은 심도이기 때문에 뛰어난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촬영이에요. 기존 S5의 동영상 AF 성능이라면 시도조차,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촬영이었습니다. 정말 만족해요. 물론 현재 파나소닉 S5 마크2나 S5 마크2 X 같은 경우도 드디어 파나소닉의 유상차 AF가 탑재됩니다. 하지만 소니의 장점이 AF만 있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색감입니다. 파나소닉 S5, 소니 α7 M4의 이미지 센서는 모두 소니일 겁니다. 이젠 거의 모든 카메라 제조사가 소니 센서를 사용하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그래도 각 회사마다 그 센서를 튜닝, 또 각자의 픽처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제가 파나소닉에서 소니 α7 M4로 기변하면서 색감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S 시네톤입니다. S로고2나 S로고3가 아닌 S 시네톤이었어요. S5를 사용할 때는 거의 브이로그로 촬영했습니다. 색 보정이 필수였죠. 그런데 소니 S 시네톤의 색감은 굳이 색 보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색 보정을 한 것 같은 정말 제가 원하는 색감을 도출했어요. 한번 볼까요? α7 M4의 픽처 프로파일 끔입니다. S 시네톤이에요. S 시네톤의 컬러가 조금 더 모던하고 현대적으로 보이죠? 물론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때는 S로고3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빠른 촬영과 편집, 그리고 아직은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다빈치 리졸브에서 색 보정이 어렵구나, 색 보정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소니 S 시네톤의 색감은 정말 현대적이고 모던한, 대중이 원하는 색감을 도출했습니다. 저도 지금처럼 굳이 색 보정이 필요 없는 이런 리뷰를 촬영할 땐 앞으로 소니 α7 M4의 S 시네톤을 사용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렌즈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구입할 때 렌즈를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진 않습니다. 거의 2470, 1635,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할 때 70-200 정도로 렌즈를 구축합니다. 이번 α7 M4를 기반하면서 첫 번째로 구입한 렌즈는 2470GM2입니다. 제가 이 소니 2470GM2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냐? 그것은 역시 크기와 무게입니다. S5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렌즈는 2405 F4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파나소닉 유저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파나소닉의 렌즈들은 크고 무겁습니다. 파나소닉 2470 F2.8의 무게는 935g입니다. 반면 소니 2470GM2의 무게는 695g입니다. 그래서 S5를 사용할 때는 파나소닉 2470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F4, 2405 F4 렌즈를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파나소닉 2405 F4 렌즈의 무게가 680g이에요. 그러니까
파나소닉 2405F4의 크기와 무게에 소니를 사용하면은 2470 조리개 f2.8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짐벌을 운용할 때도 같은 크기와 무게에 조리개 f4가 아닌 2.8 렌즈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70뿐만 아니라 망원 렌즈인 70200만 보더라도 작년에 출시한 소니 70200GM2가 타사의 70200 중에 가장 가볍잖아요. 역시 소니가 대세이고 또 판매량이 가장 많다 보니 렌즈의 소형, 경량화 역시도 소니인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호환성이에요. 현재 거의 모든 사진, 영상 장비는 소니 바디를 기준으로 제작됩니다. 스몰리그나 팔텐 같은 케이지 또 카메라 액세서리 제조사도 최우선은 소니예요. 특히 이 짐벌 같은 경우는 뭐 지윤이나 DJI 모두 다 기능화는 소니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바디뿐만 아니라 렌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나 탐론 같은 서드파티 렌즈 제조사가 가장 자주 출시하고 또 가장 주력하는 렌즈 마운트는 이제 소니 E마운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얼마 전 출시된 세계 최초 동영상 오토포커스 렌즈 VAF도 E마운트만 출시됐죠. 또 최근 가장 이슈의 렌즈인 삼양 3550 역시 소니 E마운트로만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튜버 분들이 대부분 소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서로 렌즈를 교환하거나 빌려주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프트 스킨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소니 α7 M4가 4K 120프레임 그리고 약간의 발열 이슈는 있지만 훨씬 더 상급인 α7 S3 FX1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고 또 기존 파나소닉 S5에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기능은 바로 소프트 스킨입니다. 소프트 스킨을 켜고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소프트 스킨을 꺼볼게요. 엄청난 차이죠? 소프트 스킨을 끄고 켠 영상의 피부톤 차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안 사요? 파나소닉 S5에는 이런 훌륭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5를 사용할 때 여성분을 촬영하거나 피부 보정이 필요할 때는 별도의 필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α7 M4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4K 120프레임 10비트 때문에 소니 α7 S3나 FX3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우선은 이 소프트 스킨 기능 하나 때문에 소니 α7 M4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파나소닉을 사용하던 저에게 소니 α7 M4 뭐 기능은 솔직히 동일하지만 이 소프트 스킨 기능 하나 때문이라도 우선은 소니 α7 M4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은 파나소닉에서 소니로의 기변 단점입니다. 확실히 파나소닉 S5에서 소니 α7 M4로 기변을 하니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후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소니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노출, 소니 미러리스의 최대 단점이죠.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바디 중 후면 디스플레이의 퀄리티, 밝기, 노출 그리고 실제 결과물과 가장 흡사한 디스플레이는 파나소닉 S1이었어요. 그리고 S5의 후면 디스플레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니 α7 M4의 후면 디스플레이 역시 소니더라고요. 보세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 부분에 노출 오버가 보이죠? 그런데 실제 결과물을 보면 깔끔합니다. 즉 카메라의 후면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성능이 실제 결과물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니 α7 M4 뿐만 아니라 더 상급인 S3, FX3, A1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소니가 기술력이 없다? 말도 안 되죠. 이 부분은 어른의 사정, 즉 소니가 기업이기 때문일 겁니다. 소니는 미러리스 뿐만 아니라 캠코더 시장의 왕자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미러리스가 30분 녹화 제약도 사라지고 당연히 같은 가격대의 캠코더보다 미러리스의 사진, 영상 퀄리티가 압도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캠코더만의 장점, 특히 미러리스보다 이 캠코더가 훨씬 나은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추측이 맞을 겁니다. 소니 입장에선 둘 다 팔아야죠. 물론 소니 미러리스가 뭐 프리뷰,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한두 번 촬영하다 보면 이 노출의 디스플레이의 퀄리티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캐논이나 파나소닉 유저분들이 소니 미러리스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약간 당황하실 거예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나소닉만 사용하다 10년 만에 소니를 기변한 저의 솔직한 리뷰입니다. 캐논, 니콘, 파나소닉을 사용하다 소니로의 기변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카메라를 훔쳐간 분도 기왕에 훔쳐간 거 파나소닉 S5 2405 렌즈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